중앙병원 복도. 환자들과 직원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한 여성이 뺨을 맞았습니다. 가해자는 병원 행정실장,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원장과 부원장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33년간 계속된 폭력과 학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사 가족의 어두운 비밀, 33년간 딸을 학대하던 그들에게 가해진 충격적인 복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중앙병원의 연례 후원 행사가 열리는 밤이었죠. 의료계 인사들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늘 하던 대로 게스트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33살 이 병원의 의사였지만 오늘은 원장 딸로서 손님 맞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서연 선생, 저쪽 VIP 테이블 좀 확인해 봐요. 양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의료봉사 사진 전시 코너였습니다. 한 남자가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서연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사진 보고 계시네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민준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 관련 일 하세요? 네. 제약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의료 봉사에 대해, 사회공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민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다시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될 때까지 카페에서, 공원에서, 작은 동네 식당에서 소박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연은 민준과 함께 있을 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병원에서 응급수술 있었어요. 환자분이 무사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서연이 이야기하면 민주는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일상까지 소중하게 여겼죠. 사실 이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지 5년째였지만 부모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동기 의사들은 모두 과장이 됐지만 서연만 평의사였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승진은 없었지만 그래도 환자들은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서연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미래요. 서연 씨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양부모가 허락할 리 없었으니까요. 민준 씨,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서민준, 제약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고 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회사원? 그것도 과장? 안 돼.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혼 상대를 정해뒀다고 재벌이든 병원 집안이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 따위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민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 덕분에 의사가 됐는데 은혜도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정해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분 마음대로 하세요. 전 제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서연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양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반대하셨지만 괜찮다고 자신은 민준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서연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어머니가 차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준이 왔니? 네, 어머니.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따르다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도 궁금하네.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만나게 됐어? 지난번에 병원 후원 행사 있었잖아요.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그럼 의료계 분이시겠네? 네, 의사예요. 환자들을 정말 성심껏 돌보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일지 정말 궁금하구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봐야겠구나. 며칠 뒤 민준 어머니는 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연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죠? 내가 지시한 거 아직 안 했던데. 민준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 젊은 여의사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차가운 인상, 부원장 명찰을 달고 있었죠. 부원장님, 응급환자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응급환자 핑계 대지 마요. 의사가 스케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의사예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부원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젊은 여의사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던데. 맞아요. 우리 아이 수술도 이서연 선생님이 집도하셨는데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저렇게 혼나시는 걸 보니 안타깝네요. 민준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서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의사가 아들이 말한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원장 딸이라고 했는데 부원장이면 어머니 아닌가? 왜 딸을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혼내는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병원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부원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선생.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부원장님. 오늘 오후 회진 일정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해. 실수하지 말고. 부원장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연은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게 딸을 대하는 태도인가? 식사를 마치고 나온 민준 어머니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은 제법 규모가 크고 환자도 많아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가.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장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파요. 아프긴. 내가 서류 제대로 작성 안 해서 일이 엉망이 됐잖아. 남자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장 딸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민준 어머니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오늘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한다는 그 아가씨 보러요. 오, 그래요? 그래, 어떤 아가씨던가요? 환자들은 칭찬하더군요. 실력도 좋고 친절하다고요. 그런데 민준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식당에서, 행정실 앞에서 본 장면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 양이 원장 딸이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부원장은 복도에서 크게 혼내고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팔을 잡아 끌고 뭔가 이상해요. 민준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중앙병원 원장 가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게.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의사에 대해서도.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을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주차장 쪽으로 나왔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서연.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행정실장이었습니다. 너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어디 가는 거야? 너 때문에 나만 아버지한테 혼났잖아. 오늘 행정실 난리 났었다고. 그건 실장님이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그런 거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행정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행정실장의 손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입 닥쳐.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행정실장은 서연을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더니 차 있는 쪽으로 밀쳤습니다. 서연의 이마가 차 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행정실장은 민준을 보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오, 남자 있었네? 꼴에 남자 만나고 다녀. 실장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얌전히 있다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누가 맘대로 연애를 하래. 주제 파악 안 해. 꼴에 여자라고 할 건 또 다 하고 다녀요. 행정실장은 그렇게 내뱉고는 가버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떠나는 행정실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연이 그런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서연 씨, 이마에서 피나요. 저 사람 대체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건데요? 민준 씨, 나 괜찮아요. 민준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CCTV가 보였습니다. 우리 그냥 가요. 제발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서연을 먼저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치료부터 해요. 민준은 서연을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마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조용히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민준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 눈물 가득한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 아버지의 회장실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고했네. 어떤가? 민준 아버지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서연 33세, 중앙병원 의사 친아빠 이정훈, 친엄마 강미경 3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민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훈, 강미경,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3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짓을 하였고 비서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서연 양은 2살 때 친부모를 교통사고로 여의었습니다. 먼 친척이 고아원에 보냈고 이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10살 때 현재 양부모인 이성진 원장과 최경희 부원장 부부에게 공개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중앙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아들 이민호는 38세로 현재 행정실장입니다. 김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양 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고 대학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장학금 유지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과외까지 병행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양부모 병원 취업을 조건으로 독립이 허용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오빠 이민호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다수 확인됩니다. 타박상, 골절 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병원 근무 중에도 승진 차별을 받았습니다. 동기 의사들은 모두 과장급인데 이서연 양만 평의사로 남아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친아들 이민호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양부모는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무시했습니다. 병원 직원 다수가 이를 증언했습니다. 친아들 이민호의 횡령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병원 운영비를 유용한 정황이 있었고 금액은 약 3억 원대로 추정됐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딸이 살아있었다니. 김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3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부부의 장례식.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던 친척은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민준 아버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1년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척을 믿고 연수를 떠났습니다. 1년 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 아버지는 친구의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요. 제 지인 중에 아이를 정말 원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보냈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키울 거예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누구한테요?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친척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계속 추궁했지만 친척은 연락처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민준 아버지는 사람을 동원해 추적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어느 고아원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2살 여자아이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친척마저 세상을 떠났고 단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33년을 찾았는데 학대받고 있었다니.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불러주게. 잠시 후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앉아라. 민준 아버지는 보고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읽어봐라. 민준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던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양, 학대, 폭력, 차별. 서연이 겪어온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사실이다. 그런데 민준아, 더 중요한 게 있다. 민준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양의 친부모 이름을 봐라. 민준은 보고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이정훈, 강미경. 그 2사람은 나의 대학 절친이었다. 3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2살짜리 딸이 있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연 씨가? 그래. 민준이 내가 사랑하는 서연 양이 내가 찾던 친구의 딸이다. 민준은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찾을 수 없었어. 친척이 좋은 곳에 보냈다고 해서 한동안 안심했는데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친척이 고아원에 보냈고 10살 때 저 사람들한테 입양됐구나. 그리고 23년간 저렇게 살았어.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 눈물. 서연 씨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내일 병원으로 가겠다. 서연 양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민준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미안하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민준 씨. 오후에 시간 돼요. 무슨 일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 아버님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내일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서연 씨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민준 씨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이실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직접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 씨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민준과 민준 아버지는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서연은 점심시간에 맞춰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쪽에 서연 씨 있습니다. 서연이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딸, 33년을 찾아 헤맨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안내한 곳은 병원 뒤편의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민준 아버지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멈췄습니다. 서연이 하고 있는 작고 낡은 목걸이,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듯 보였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서연이 깜짝 놀라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거라서 항상 하고 다녀요. 민준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 양,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의 아버지 이름은 이정훈, 어머니는 강미경입니다. 두 분 다 의사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을 아세요? 네. 두 분은 제 대학 절친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정훈이가 미경 씨한테 청혼할 때 준 거예요. 내가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 전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서연 양은 2살이었습니다. 본명은 이수지예요. 나는 당시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고 친척분이 서연 양을 키우겠다고 해서 믿었죠. 하지만 민준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년 후 돌아왔을 때 이미 서연 양은 고아원으로 보내진 뒤였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3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33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였네요. 민준 아버지도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민준 아버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이 서연 양 부모님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온화한 인상이었고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에는 서연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죠.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 다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미경 씨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서연 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서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가 엄마의 것이었구나.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서연아,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걸 보시면 말야.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33년이나 찾지 못했어. 아니, 더 이상 찾을 생각도 못했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걸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알게 해주셔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사진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3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 내가 지난 2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부모와 그 집 아들이 너한테 한 일들 다 알고 있어. 민준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학대, 폭행, 차별. 내 친구의 딸에게 그런 짓을 했어. 용서할 수 없어. 아버님, 그들이 한 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약속한다. 서연은 민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평소처럼 지내. 내가 다 준비하마. 네.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사진첩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부모님 사진이 더 있어.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당연하지. 내 부모님이야. 서연은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서연아, 곧 다시 연락하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서연 옆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니, 수지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3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아버지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계획대로 진행하게. 중앙병원 완전히 무너뜨려. 한 놈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중앙병원 원장실이었습니다. 이성진 원장의 책상 위에 한성 메디컬 그룹에서 보낸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이 공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부원장 최경희가 그 공문을 주워 읽었습니다. 연구비, 의료장비 등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같은 시각 행정실에서는 이민호가 연달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던 병원들에서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행정실장 이민호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관들은 행정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운영비 유용 내역, 허위 계약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호는 끌려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원장실에서 이성진과 최경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횡령으로 끌려가고 한성 메디컬 그룹 지원은 끊기고 협력 병원들은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장이 한성 메디컬 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중앙병원과는 더 이상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병원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가 고장 나도 수리할 수 없었고 연구비가 끊겨 연구도 중단됐습니다. 환자들도 하나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거점 종합병원이었던 중앙병원의 위상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복도에서 최경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에게 요즘 병원 상황이 어떤지 무슨 일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최경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회진을 가야 한다며 서연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최경희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실에서 이성진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 회장, 중앙병원 지원 전면 중단. 기사에는 한성 메디컬 그룹 회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원장은 무언가 떠올렸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 서연이 만나던 남자 민준이가 한성 계열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장이 부원장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만나던 남자 이름을 물었습니다. 서민준. 그 순간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민준, 한성 메디컬 그룹.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 순간 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 회장 비서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이 직접 원장실로 방문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회장이 직접 오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는 걸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3년간 서연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언, 무시, 차별, 그리고 아들이 서연에게 했던 폭력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부모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곧 끝나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앙병원 원장실이었습니다. 이성진 원장은 책상에, 최경희 부원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66세 한성 메디컬 그룹 회장.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뒤에 김비서와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원장 부부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양을 아십니까? 원장 부부가 움찔했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딸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원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연 양의 친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장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정훈, 강미경. 제 대학 절친이었습니다. 3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최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33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당신들한테 입양돼서 23년간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의 고아원 기록, 학창시절 병원 치료 기록, 폭행 흔적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원장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협력 병원들이 떠나고 한성 메디컬 그룹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병원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병원 경영은 사실상 파탄 직전입니다. 그 사이 한성 메디컬 그룹이 이 병원의 채권 대부분을 매입했습니다. 김 비서가 채권 매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이서연 양 이름으로 23년간의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 서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셋째, 23년간의 학대 사실을 모든 언론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행으로 포장했던 입양의 진실, 폭행, 차별,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최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진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병원을 한성 메디컬 그룹에 넘기고 원장과 부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소송은 취하하고 언론 공개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30년간 일궈온 병원인데 이렇게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50억 원 소송에서 지고 언론에 망신당하고 의료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최경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성진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성진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수, 대금은? 이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금을 기대하십니까? 민준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지으실 때 자기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전액 은행 대출이었죠. 확장하면서 대출은 계속 늘었고요.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재무제표였습니다. 병원 경영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 지원으로 근근히 버텨온 게 전부입니다. 의료 장비도 대부분 임대였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배상금이 상당했죠. 은폐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겁니다. 최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재 병원 자산에서 대출금, 채무, 임대료를 제하면 실질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이 채권을 매입한 금액만으로도 병원은 이미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인수 대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분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원장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잃고 소송에 지고 세상에 망신당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느냐? 이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경희도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병원이 한 장의 서류로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장, 부원장 자진 사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두 분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7건, 학대 방조, 횡령 공범 혐의. 검찰 고발 준비는 끝났습니다. 병원을 넘기든 안 넘기든 두 분은 법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은폐 7건, 자녀 학대 및 방조, 횡령 공범 혐의. 검찰 고발 준비는 끝났습니다. 병원을 넘기든 안 넘기든 두 분은 법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이성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경희는 소파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최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성진은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경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이민호가 수갑을 찬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민호 씨 횡령 금액이 3억이라고 하셨죠? 검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7년간 총 1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다 나왔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죠?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간호사 김모 씨 2022년 당직실에서 성추행. 의료기사 박모 씨 2023년 복도에서 폭행. 총 5건의 폭행, 3건의 성추행 피해자가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직원들이 모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민호가 권력을 잃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억 원대 횡령, 업무상 배임, 폭행 5건, 성폭력 3건.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3년간 서연을 때리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병원 돈을 빼돌리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가운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 주세요. 제발.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검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실방 복도에서 병원 직원 대표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앙병원 로비였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한성 메디컬 그룹에서 새로운 원장이 부임한다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중앙병원은 한성 메디컬 그룹 산하병원이 됩니다. 전 직원의 고용은 보장되며 근무 환경과 처우는 개선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료부장으로 이서연 선생을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서연을 아껴왔던 간호사들, 의료기사들, 행정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이성진과 최경희가 짐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병원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3년간 병원을 지배했던 두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최경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진과 최경희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들이 30년간 일궈온 병원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준 씨,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목걸이. 이제 서연도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민준이 엄마도 보고 싶어 한다. 네, 회장님. 회장님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니?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우리 민준이와 함께 내 곁에 있어다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세 사람은 함께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양 환영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정훈아, 미경아. 너희 딸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약속한다. 민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서연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서연 씨, 결혼합시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서연은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